오늘 영상은 정복자의 당시 상황과 잉카의 비극적인 최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잉카 제국을 정복하기 전부터 신대륙에서의 경험을 쌓은 베테랑 콩키스타도르였습니다. 그는 코르테스의 아스텍 정복 소식을 듣고 자신도 황금 제국을 발견하겠다는 야망을 품었습니다. 초기의 탐험과 실패. 피사로는 파나마에 정착하여 부와 명성을 쌓으려 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쪽에 황금이 가득한 거대한 제국이 존재한다는 소문을 듣고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남미 해안을 탐험했지만 기상 악화,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저항, 그리고 병력의 사기 저하 등으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탐험에서는 많은 병사들이 사망하고 지쳐서 돌아가기를 원했고, 피사로는 여기서 남는 자는 부자가 될 것이고 돌아가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라며 검으로 선을 그어 잔류할 13명의 병사 영광의 13인만을 데리고 탐험을 강행하는 결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국왕의 지원 획득. 두 번째 탐험에서 피사로는 잉카 문명의 흔적과 일부 금은 장신구를 확보하여 스페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국왕 카를 5세에게 잉카 제국의 존재와 그곳에 묻혀있는 엄청난 황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스페인 국왕은 피사로의 보고에 큰 관심을 보였고, 잉카 정복에 대한 공식적인 허가와 함께 총독 직위 및 정복에 필요한 병력 모집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피사로가 이후 정복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강력한 정당성과 지원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병력 규모와 대비. 피사로는 1532년 불과 약 168명 혹은 177명의 병력과 소수의 말, 그리고 화승총과 대포 면문을 이끌고 잉카 제국으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이 병력은 잉카 제국의 거대한 군사력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였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그들은 우월한 무기와 전략, 그리고 잉카 내부의 혼란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보 수집 및 전략. 피사로는 이전 탐험을 통해 잉카 제국의 문화, 지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부 정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잉카 내전으로 인해 제국이 분열되어 있음을 파악했고, 이는 소수의 병력으로도 정복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는 아스텍을 정복했던 에르난 코르테스의 성공 사례 황제를 사로잡아 제국 전체를 지배하는 전략을 참고하여 잉카 황제를 생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복 당시의 일화와 아타우알파 처형. 카하마르카의 학살. 1532년 11월 16일 피사로는 잉카 제국의 북부 도시 카하마르카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아타우알파 황제는 막 내전에서 승리하여 쿠스코로 향하던 중 카하마르카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피사로는 아타우알파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아타우알파는 대규모 수행원을 이끌고 스페인인들과 만나기 위해 카하마르카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피사로의 기만적인 환대. 피사로는 잉카 황제를 환대하는 척하며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광장 주위의 건물에 스페인 병사들을 매복시키고 대포를 숨겼습니다. 성경을 거부한 황제. 스페인 사제 발베르데는 아타우알파에게 성경을 내밀며 기독교로 개종하고 스페인 국왕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잉카 황제는 성경을 처음 보았고 그것을 바닥에 던졌다고 전해집니다. 이를 기독교 신성 모독이자 스페인 국왕에 대한 불복종으로 간주한 사제는 피사로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제의 신호와 함께 피사로의 병사들은 숨어있던 곳에서 튀어나와 잉카인들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화승총과 대포 소리는 광장에 모인 잉카인들을 공포에 질리게 했고, 잉카인들은 이러한 무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에 제대로 된 반격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의 기병대는 혼란에 빠진 잉카 군중을 짓밟았고, 강철 검은 비무장 상태의 잉카인들을 쉽게 베어 넘겼습니다. 피사로는 아타우알파 황제만을 생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황제의 가마를 지키던 호위병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스페인 병사들의 무기와 전술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타우알파는 생포되었고, 이 대학살로 인해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의 잉카인들이 사망했습니다. 스페인 측의 사상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타우알파 황제의 처형. 1533년 7월 26일 아타우알파 황제는 카하마르카에서 포로로 잡힌 후 엄청난 양의 몸값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갇힌 방을 금으로 가득 채우고 2배의 은으로 채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잉카인들은 황제를 구하기 위해 제국 전역에서 금과 은을 모아 카하마르카로 보냈습니다. 약속대로 방은 금과 은으로 가득 채워졌고 그 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나 피사로는 애초에 아타후알파를 풀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황제가 살아있는 한 잉카인들의 저항이 계속될 것을 우려했고 더 많은 황금을 얻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결국 피사로는 아타후알파에게 다음과 같은 죄목을 씌워 재판을 열었습니다. 스페인 국왕에 대한 반역. 이는 잉카의 황제로서 당연히 스페인 국왕에게 복종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씌워진 죄목입니다. 형제 살해죄 이복형인 우아스카르 살해. 아타후알파는 포로 상태에서 스페인인들이 자신을 풀어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비밀리에 우아스카르를 처형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다신교 숭배 기독교를 믿지 않음. 근친상간 잉카 전통에 따른 황족 간의 결혼. 이러한 죄목들은 대부분 스페인인들의 잣대에서 일방적으로 판단된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재판 끝에 아타후알파에게는 화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잉카인들에게 화형은 시체가 완전히 소멸되어 영혼이 다음 세상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가장 끔찍한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아타후알파는 화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로 개종하면 교수형으로 바꿔주겠다는 피사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처형의 순간 1533년 7월 26일 아타후알파는 카하마르카 광장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 크리스티아노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부분적으로 불에 태워졌고 가톨릭식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아타후알파의 처형은 잉카 제국의 실질적인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비록 스페인인들은 아타후알파의 이복 동생인 망코 잉카 유판키를 허수아비 황제로 내세워 통치하려 했지만 잉카인들의 저항은 계속되었고 결국 잉카 제국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소수의 유럽 정복자들이 어떻게 신대륙의 거대한 문명을 파괴할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잉카 내부의 분열, 질병, 기술적 격차, 그리고 피사로의 기만적이고 잔인한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정복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영상은 페루가 독립을 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